돈이 되는 뉴스 분석하겠습니다. 오늘 펠리츠 투자앤리서치 김민수 대표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유가 급락세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간밤에는 또 24%까지 급락한 WTI의 흐름을 확인하실 수 있었는데요. 18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역대 세 번째 최악의 날이었다고 하는데요. 유가 급락세가 오늘 종목별로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유가도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여러 가지 경제 지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 이를 통해서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단순한 논리로 봤을 때 유가가 하락한다라고 하게 되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도 있죠. 대표적으로 그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운수 업종 같은 경우는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상황들인데, 대표적인 어떤 육상 운송이나 해상 운송, 게다가 또 항공까지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그를 통해서 비용만 줄어든다고 해서 어떤 수혜다라고 볼 수 없는 상황들이죠. 지금 같은 시점 쪽에서 대부분의 매출이 전반적인 타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매출 자체에 대한 타격들이 더 어떤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문제로 봤었을 때는 아무래도 그에 따른 부담감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중에서 하나 종목을 찾으라고 한다면 CJ 대한통운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일단 육상 운송 관련된 쪽에 수혜일 가능성에 대해서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특히 아직까지는 그래도 어떤 외적인, 그래서 지금 수출과 관련된 쪽 부분보다는 국내에 관련된 쪽의 택배에 대한 물동량 증가에 대해서 먼저 무게를 둘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최근 들어서 언택트라고 하는, 그러나 즉 어떤 사회적 거리를 두기 운동이 펼쳐지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온라인 거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그에 따라서 택배 물량은 증가가 되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측면과 함께 어떤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비용이 또 줄어들겠죠. 그와 관련된 부분들이 그래도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특히 2월 달부터 벌써 택배 물동량은 집계한 수치를 보게 되면은 작년 동기 대비해서 30%가 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월 달 들어서도 거의 비슷한 물동량 증가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측면들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측면들은 아무래도 어떤 언택트라는 어떤 사회적 현상들이 좀 더 추세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중기적인 변화도 눈여겨볼 수 있는 트렌드가 아닐까라고 생각 들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년도 벌써 이제 매출이 한 10조 원대, 13% 늘었고요. 영업이익도 3,070억대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26% 이상 증가한 수치를 보여줬는데, 작년부터도 이제 오프라인 대비해서 온라인이 뚜렷한 성장세를 보여줬던 상황들이죠. 그런데 올해도 이런 기조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 쪽에서 실적에 대한 변화를 보게 되면 일단 매출은 한 8% 늘어난 11조 원대, 그리고 영업이익은 3,740억, 지금까지 예측하는 수치만 본다고 하더라도 21%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아마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그래서 올해 예상 순이익이 1,200억까지 작년 대비해서 빠르게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 있지만, 일단 무엇보다 CJ 대한통운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는 좀 밸류가 비싸다는 부분들. 그래서 지금 한 2조 8천억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약간 밸류가 비싸다는 부분들 외에는 여전히 성장한다는 관점 쪽에서는 계속 무게를 둘 수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주목해야 될 관련된 기사와 함께 종목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CJ 대한통운 밸류에이션 자체는 비싸지만 낙폭이 과대했던 측면도 있었고요. 그리고 네. 모멘텀을 받으면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실적의 개선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특히 또 오늘 증권사 리포트에서는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예상을 했었는데요. 투자 등급 몇 등급으로 보시나요? 네, 일단 지금 밸류만 빼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다 좋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은 2등급으로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일단 매수가는 지금 12만 5천 원대 밑으로 잡았는데 그 이하로 지금 주가는 내려와 있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주가가 좀 선전하던 모습들을 단기 차익 매물이 나오는 흐름들이라고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도 역시나 그래도 실적과 관련된 부분들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네. 추가적인 중기 저항권역 14만 원대까지는 이제 안정권만 시장이 들어오게 되면 들어오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고요. 순저가는 11만 원대로 대응한 전략에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네. 김 대표님이시라면 이렇게 마음속에 등급을 높게 잡고 있는 종목, 네. 오늘장, 특히 네. CJ 대한통운 오늘장 매수하시겠어요?
네, 해볼만 하다고 생각되고 있는데 네. 문제는 지금이 저점이다라고 생각해서 뭐 전 현금을 다 쓴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좀 제한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시장이 아직까지 불안한 만큼 일단 1차로 매수 시기는 들어온다라는 관점 쪽에서 분할 매수 관점 쪽으로는 충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등급 CJ 대한통운 매수가는 12만 5천 원 선 이하 설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돈 되는 뉴스 두 번째 헤드라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회장으로도 취임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롯데그룹의 경영권을 모두 확보했는데요. 사실 제가 매일 만나는 직장 동료분께서 롯데 네. 쇼핑을 보유하신 지 오래되셨어요. 네, 네. 롯데그룹주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사드 여파 이후로 좀 많이 부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부터 여러 가지 어떤 경영과 관련된 얘기들도 상당히 많이 도마 위에 올라왔고요. 네. 그와 뭐 지배구조 얘기 상당히 또 논란이 많았던 부분들인데 이제 하나씩 좀 통합해가는 과정이 나오지 않나라는 관점들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일 통합을 이어가면서 이제 가장 또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은 롯데지주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네. 하지만 숙제도 만만치 않죠. 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이 롯데 쇼핑에 대한 구조조정 얘기가 가장 먼저 선결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네. 앞서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대세는 온라인 쪽으로 가고 있는 만큼 오프라인 관련돼서 부실된 점포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쪽에서 네, 발표했죠. 했죠. 예. 네, 그에 따라서 또 가장 중요한 거는 발표를 했는데 이제 또 지금같이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좀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재값을 받고 정리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들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구조조정의 속도도 같이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또 지배구조 개선이죠. 네. 특히 이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롯데 하게 되면 지배구조가 상당히 아직까지 복잡한 상황들인데 선대 회장의 유고 이후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지분과 관련된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핵심이 또 호텔 롯데 상장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또 경영의 투명성도 다시 한번 계속 그 드라이브를 걸어야 될 시점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미지 쇄신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특히 아직까지도 롯데 하게 되면 일본 기업이 한국 기업이야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떤 좀 여러 가지 변화를 좀 가져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래도 롯데그룹 하게 되면 현금이 많은 회사 중에 하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금 유보율만 하더라도 롯데지주 같은 경우 4만 프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통해서 아마 좀 여러 가지 변화를 겪게 되면은 일단 온라인 쪽에 강화를 시키는 모습들과 함께 좀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또 속도가 가장 또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이 주력 자회사라고 하고 있는 이제 롯데쇼핑이나 롯데칠성음료, 게다가 롯데푸드 같은 경우 이번에 내수와 관련된 쪽에 타격을 받았는데 이와 관련돼서 어느 정도 해법을 풀어나갈지가 또 하나 중요한 단서라고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특히 이제 실적 관련된 부분을 보게 되면 2017년도 이후부터 계속 실적은 좀 불안정합니다. 그런 상황 쪽에서 작년은 또 적자폭을 또 크게 4분기에 또 봤던 부분들 같은 경우도 네. 같이 같이 이어지게 되면은 지금 현재 주당 순자산이 8만 원대다 보니까 상당히 괴리감은 큰 상황들이죠. 그런 쪽에서 이 큰 어떤 PBR 관련돼서 밸류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좀 정리를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도 하나의 중요한 숙제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롯데지주 알아봤습니다. 일단 롯데쇼핑의 구조조정 과정 그리고 지배구조 개편, 투명화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고 여기에 온라인 쪽에 대한 강화 역시도 네. 필요하다는 점 숙제로 안고 있습니다. 롯데칠성이 액면 분할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액면 분할하고 나서 주가 움직임이 좋지는 못합니다. 이게 뭐 어떻게 된 건지, 액면 네. 분할이 이유가 된 건지. 네. 어쨌든 롯데지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투자 등급 얼마일까요? 네, 아직까지는 좀 숙제가 많다라는 관점 쪽에서 그래도 어떤 싸다는 부분들도 나올 수 있겠지만은 숙제를 좀 해결해야 이게 좀 어떤 변화가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한 3등급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매수가는 그래도 최근 기조를 봤을 때 2만 원대 이하로 잡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목표가는 일단 어느 정도 좀 변화가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 한 23,500원까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는데 네. 게다가 또 손절가는 18,000원대로 보면서 아직 적극적으로 바라볼 부분보다는 그래도 싸긴 싼데 어떤 시장의 동향들도 확인하면서 대응하자 이런 쪽으로 좀 유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돈 되는 뉴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SK텔레콤이 5G 산업용 드론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혼자 던진 게 아니고 경쟁자가 있었군요. LG U+인데요. 드론 시장에 대한 통신사들의 관심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좋은 사업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마 드론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대형화시키면서 유인 탑승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에어 택시의 개념 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또 하나의 변화라고 생각 들고 있고요. 두 번째는 또 전자상거래 관련된 쪽에서 이제 배송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라는 관점 쪽도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인데, 물론 드론이 이어지고 있는 뭐 국방 관련된 쪽, 다른 여러 가지 레저 쪽뿐만 아니라 오히려 상업화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용도는 상당히 높다라는 쪽으로는 바라보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SK텔레콤 관련돼서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새로운 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박차를 가는 건 좋지만은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가 5G 관련된 쪽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SK텔레콤으로 한정을 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게 되면, 작년 같은 경우도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5G 투자와 함께 마케팅 비용은 늘어났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5G가 생활에 고착화되느냐? 아직까지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현재도 저도 5G 폰을 쓰고 있는데 가끔 가다 보고 있으면은 5G에서 LTE로 계속 넘어갑니다. 그만큼 아직 망이 안정화됐다고 보기 힘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에 따른 어떤 투자와 관련된 부분을 안정화시키는 게, 그리고 또 그에 따라서 5G 가입자를 계속 끌어올려야 되는 숙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기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시점 쪽에서 이를 또 강화시키기에는 당장의 실적들이 또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쪽도 부담감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SK 하이닉스 지분이 또 20% 갖고 있는 상황 쪽에서 또 하이닉스에 따른 여러 가지 주가나 실적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는다라는 쪽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주당 순자산이 30만 원대, 게다가 시가총액이 13조 원대라고 하게 되면 일단 비싸진 않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어떤 5G에 관련된 여러 가지 변화를 그대로 가져가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숙제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K텔레콤입니다. 가장 먼저 전 세계에서 5G 투자를 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인데요. 아직 안착에 있어서는 물음표가 달려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성장세에 좀 기대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몇 등급일까요? 네, 아직까지 3등급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매수가는 그래서 17만 원대 밑에 한 16만 5천 원대 정도까지 바라보시면서 아직 경기 방어주 성격에 대한 흐름들로 일단은 해석해야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로 19만 원대, 손절가는 15만 2천 원대로 대응하는 전략에 포인트를 맞춰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텔레콤 오늘 전략 알아봤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